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 수지 적자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인 50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6년에 206억 달러 적자였는데 그것보다 2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약 4,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 또 저소득층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세대의 부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자의 60%가 2030 청년층 그리고 그중에 93.5%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그리고 고금리 부담으로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이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에 걸맞는 정책이나 또는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예산 또한 그렇습니다.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들,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부채 3법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시급한 입법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또 어르신 일자리, 청년, 자영업자 지원 예산 같은 민생 예산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적 안 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인권위원회 이사국에 선임됐는지를 보면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 자유의 침해죠.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헌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역대급 색깔론 막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위원장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시간 벌기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 국정기조를 이해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념 없는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의 망언으로 이미 노동계는 경사노위 탈퇴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게 뻔한 빵점짜리 부적격 인사라고 이미 판정하고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하기 바랍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를 제발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상식을 갖춘 인물로 국민통합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강릉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선 놀랐습니다. 탄두가 떨어진 근처에는 병사들의 생활관이, 발사체가 떨어진 인근에는 12만 리터 거대 유류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은 당초 낙탄 사고가 군 골프장에 발생했다며 숙소 은폐에 급급했습니다. 정부의 안보 무능을 덮으려는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 곳곳이 안보 구멍입니다. 현무 추락에 이어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비행 도중 실종됐습니다. 저수지에서 솟아오른 북의 탄도미사일은 발사 위치도 종류도 북에 발표와는 달랐습니다. 최근 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아예 공개도 안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 모든 원인을 전 정부 탓이라며 거짓과 왜곡으로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의 공백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급작스런 강제 점령으로 국방부는 쫓겨났고 군 작전지휘부는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한민국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실의 집을 빼앗긴 국방부이더라도 군의 기강 해이와 작전 실패 그리고 거짓 은폐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와 안보 위기 대처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번 낙탄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습니다.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